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즘 들어서 주식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긴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4월 급락 이후에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하더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이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로 주식 시장이 앞으로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자면 2, 3분기부터 미국의 재무부는 본격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있죠. 그 발행되는 채권의 양에 따라서 순간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됩니다. 일단 재무부 TGA라고 하는 곳에 돈을 쌓아야 하는 금액이 8,500억 달러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8천억 달러를 채운 거를 생각해 보면 그것과 같이 봐야 할 이제 3억 달러 정도로 지난 SVB 사태가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3억 달러 밑으로 하회했을 때 터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양적 완화하는 투자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정장에 많은 돈을 저가 매수로 대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느 정도 조정장이 있을 이후에 주식시장과 특히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2022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은 2025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히면서 26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해야 됩니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를 불러오고 주식시장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이나 유럽이나 신흥국들도 통화 정책을 그동안 긴축적으로 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방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크겠죠. 일단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요소가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급하게 내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 경기는 무난하게 연착륙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조정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현재 MMF 자금은 7조 3천억 달러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죠. 그렇게 22년과 2025년 동안 고금리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안정되면 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돈이 갈 곳이 주식시장밖에 없다는 인식이 다시 형성되는 거고요. 그렇게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대형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또 맞추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연기금은 저금리 환경에서 국제 중심 포트폴리오만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고요. 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금들이 26년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시장에 참여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겠죠. 개인들의 대거 복귀는 추가 상승을 또 가속화하는 거고 또 생각보다 중요한 계절성을 반영하는 게 미국의 정치인데 미국은 24년 대통령 선거를 이미 치렀고 25년, 26년은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기 국면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트럼프 공화당 집권 이후 2년 차가 됩니다. 그렇게 미국 정치 사이클에서 임기 2년 차는 집권 기반을 다지고 다음 중간 선거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6년은 미국 중간선거 해이고요. 중간선거는 하원 전원과 상원 3분의 1이 교체되기 때문에 이제 정권 안정성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선거와 정치 이벤트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가 유권자에게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과 시장 친화적 정책이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중간선거 이후 12개월 동안 S&P 500이 평균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지기 때문이고 또 26년에는 중간선거를 앞둔 경기 부양책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경제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과 인프라 투자와 친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 성격의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미 OBBA 법안이라고 하는 역대급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제 세제 혜택을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정치 주기 효과입니다. 그렇게 선거 직전에서 각종 정치 리스크가 커지긴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됩니다. 26년 하반기에는 선거 결과가 함께 정책 방향에 명확해지면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같은 맥락으로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상당 부분은 주식 투자 연금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증시를 안정시키는 것이 곧 유권자들의 체감부를 유지하는 전략이 되는 거고, 즉 증시 하락을 용인하기 힘든 정치적인 압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당별 주의 주가를 살펴보면 공화당 집권 시 감세와 규제 완화와 에너지 산업 지원과 기업 수익성 개선, 이렇게 증시 호재가 작용하고, 물론 지금 트럼프 공화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고, 물론 민주당 집권 시에도 친환경, 복지 지출 확대, 기술 산업 지원, 성장 산업 중심의 증시 강세가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인 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사적 사례를 또 보면 1982년의 중간선거 이후에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양으로 S&P 500이 급등을 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장 따라가려고 하는 롤모델이 레이건 정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2010년 중간선거 후에 오바마 케어 논란 해소하고 및 양적 완화 이제 QE2를 발표했고, 증시가 강세로 또 전환을 했고, 2018년에 중간선거 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줄면서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선거는 주식시장 반등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올해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6년에는 미국의 강력한 증시 상승 요인이 이 페드의 긴축 사이클 종료와 양적 완화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전망하는 완만한 경기 둔화와 트럼프의 정치 압력은 앞으로 금리 인하 시작과 경기 반등이 미약하다는 결론이 2026년 하반기 QE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QE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나 고용이 급격히 약화될 경우에 주식시장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럼에도 양적 완화라는 엄청난 필살기가 있고, 즉 페드는 조기 대응 차원에서 26년 상반기부터 QE를 착수한다면 코로나 때와 22년 SVB 사태 때도 봤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V자 반등이 가능하면서, 그때 저렴해진 주식을 줍줍했다면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래도 낙관만 할 수 없는 게, 물가가 3% 이상으로 갑자기 반등하고 고착화된다면 페드는 QE를 미룰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26년 말 또는 27년 이후로 연기가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분명 좋지 않게 될 겁니다. 다만 금요일에 나온 PCE가 2.7, 전년비 2.6에서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식시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죠. 미국은 더 낮아지는 물가를 성장으로 잡아버리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 여러 나라의 패권국 도전을 지금 눌러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장을 이제 담보로 AI 패권을 키우고, 경쟁국은 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1세기의 패권은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데이터, 컴퓨팅, 파워, AI 알고리즘이 군사,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GPU의 엔비디아와 클라우드와 아마존, MS, 이제 구글, AI 플랫폼의 오픈 AI 같은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점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 유럽 등 경쟁국 대비 수년 이상의 격차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AI 투자가 필수이고,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AI 관련 상장사들이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또 새로운 신흥 AI 강력한 회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패권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와 정보 우위인데, AI는 이를 극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자율무기나 드론, 위성정보 분석과 사이버 보안과 해킹 방어 시스템, 전략적인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을 결정하는 이런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이제 팔란티어나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부 방산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고, 이익은 그대로 증시에 반영됩니다. 즉 AI 패권 유지 수단은 방산 AI 결합 기업 주가 상승이라는 메커니즘이 형성되고요.
그렇게 26년 이후에 구체적인 증시 상승 요인은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미국 정부는 패권을 유지를 위해서 AI 연구와 국방 AI 프로젝트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사실상 미국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 기업들이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투자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 보면 신흥국가 유럽 자본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미국 AI 테크 기업과 이 나스닥이나 S&P 전체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2002년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생산성 혁명이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기술 주식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의료나 제조나 금융 등 전 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면서 전체 기업 이익률을 높여주고요. AI로 인한 기업 이익률 개선이 S&P 500의 EPS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장기 강세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정리를 또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공화당 대통령 2년차 중간선거를 앞둔 부양책과 이 OBB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좋아지는 경기 상황 등을 생각해보면, 물론 하워드 막스와 워렌 버핏 같은 투자대가들이 고평가로 인식하는 주식시장이고, 파월의 연준 의장도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주식이 고평가되었다고 한 이후에 3년은 더 달렸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AI 사이클이 과거 닷컴 버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계속 늘고 실제로 막대한 투자와 이익이 늘고 있다면 좀 더 비록 버블장이라고 할지라도 더 즐길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식에 몰빵하는 게 좀 불안하다면 자산 배분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은 돈복사 시즌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